안녕하세요. 저는 분노 조절 안 되는 성격 파탄자 시어머니와 이기적인 남편놈 때문에 결혼 2년 만에 도장 찍은 여자입니다. 연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는 장거리 커플이었어요. 2년 반 정도 사귀었는데 그중 2년은 장거리로 연애를 했습니다. 남친이 회사 일 때문에 지방순환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2주에 한 번꼴로 주말에만 주로 만나서인지 더 애틋했었어요. 남친은 본인의 지방순환 근무가 끝이 나면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친과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평일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보니 마음이 더욱 그립고 애틋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잘 못 봤다 보니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애 기간으로는 2년 넘게 만났지만 시간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여자친구로서 남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그렇게 잘 휘둘리고 이기적인 성격인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사귀는 동안에는 저한테 잘 맞춰주고 저를 몹시 위해 주었거든요. 눈치도 워낙 빠른 편이어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분위기도 잘 풀었습니다. 성격이 좋으니까 결혼해서도 안 싸우고 재밌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남친의 순환 근무가 끝나서 다시 제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온과 동시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남친의 가족은 어머님과 누나 이렇게 2명이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부딪히다가 남친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결국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흔하기도 하고 저도 꾹꾹 참으며 사는 것보다 이혼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앞두고 남친에게 어머님 성격이 어떠시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대략적인 성격이나 취향, 가치관 등을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했고요. 남친은 그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성격 평범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게 뭐야. 그러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 조용하신 성격이시라던가 아니면 활발하시다던가 취미나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머님 댁 갈 때 선물도 사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머님 취향에 맞춰서 사가면 좋잖아. 꽃다발 이런 거 좋아하시나? 제 말에 남친은 그냥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꽃다발 이런 건 됐고 그냥 과일이나 사가면 되지 뭐. 저는 그 말에 남친을 흘겨봤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관심이 없네. 자기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취향이 뭔지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거지? 아들들이 그렇지 뭐. 에휴, 알았어. 내가 직접 만나뵈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과 누나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은 밝으신 분이었고 저를 웃으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종엽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어차피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럼요. 근데 나 한라봉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사왔대? 우리 종엽이가 알려줬나? 아, 어머님 한라봉 좋아하세요? 다행이다. 지수가 그냥 찍었나 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이거야. 그냥 찍은 건데 마침 딱 내가 좋아하는 과일로 사오다니. 너랑 나랑 잘 맞을 건가 보다. 그 말에 저도 활짝 웃었죠.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남친 누나분은 굳은 얼굴로 있으셨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느낌이랄까요? 식사 자리에서도 남친 누나분은 별로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머님이나 남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없었죠. 그게 의아했던 저는 나중에 식사 자리 끝나고 남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성격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 나랑 말도 잘 통하고. 잘 됐네. 근데 형님은 별로 말이 없으시던데? 아, 우리 누나? 신경 쓰지 마. 엄마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정말? 왜? 다른 건 아니고 누나가 좀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 엄마는 매형이 별로 탐탁치 않았던 거지. 아, 그래? 어떤 분이시길래? 매형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데 부모님 눈에는 좀 안 찰 수도 있잖아. 정말? 혹시 나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에이, 아니야. 아까 딱 보니까 엄마가 더 마음에 들어 하던데 뭐. 그런가? 그럼 다행이고. 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좋고. 그렇게 어머님을 한번 만나 뵙고 그 뒤로 결혼식까진 따로 만날 일은 없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준비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때 어머님이 저보고 드레스 잘 어울리고 예쁘다며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종엽이도 잘 부탁하고 나도 잘 부탁한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인사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후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바로 명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는 않는데 다만 남편의 큰 외갓집에는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남편의 외할머니도 계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먼저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을 태운 뒤 함께 친척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날 제가 그만 늦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밀린 회사 일 때문에 한창 바빠서 피곤했었는데 연휴다 보니 알람 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골아 떨어진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본인은 나갈 준비했는데 저는 깨우지 않았던 겁니다. 일어나서 시간을 보고 식겁을 했어요. 나 좀 깨우지. 일어날 줄 알았지. 저는 부랴부랴 화장실로 달려가 씻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10시까지는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했죠. 머리도 대강만 말리고 화장도 기초만 바르고 나오는데도 이미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갔죠. 어머님한테 조금 늦겠다고 전화드려. 아까 자기 나오기 전에 연락했어. 아,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 뭘 하셔? 알겠다고 그러지 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는 길에 자동차 선바이저에 있는 거울을 보며 급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폰으로 전화가 울리더군요. 어머님이시네? 얼른 받아봐.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폰 너머로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순간 벙쪄서 화장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남편도 죄송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안 드렸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10분이면 간다고 쩔쩔 매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화 많이 나셨어? 뭐. 아까 전화 드렸다고 했잖아. 안 드린 거야? 드렸어. 근데 왜? 친척분들 기다리실까봐 그러신 거지 뭐. 저는 약간 얼떨떨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15분 정도 늦은 건 맞는데 남편이 좀 늦는다고 전화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럼 보통은 기다리실 텐데 가고 있는 와중에 또 전화를 해서 고함을 지르시는 게 좀 의아했죠. 화가 많이 나셨나 걱정이 되던 찰나 이번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머님이신데? 아, 내가 받을게. 왜? 그냥 내가 받을게. 나 줘.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폰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 폰을 남편이 받자마자 또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지수폰인데 왜 네가 받느냐 하는 소리도 얼핏 들리더라고요. 아, 우리 금방 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수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은 곤란해하다가 저한테 폰을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긴장되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네가 늦잠 잤다며?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저 너무 놀라고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늦잠? 잘한다.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시댁을 뭘로 하면 늦잠이나 쳐자고 있어. 시어머니가 기다리든 말든 네 잠이나 쳐자면 그만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적응이 안 돼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 뵈었던 어머님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순간이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너 잠이나 쳐잔다고 어른들 기다리게 하는 게 말이 돼? 정신머리 썩어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완전 얼어붙어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무섭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은 화를 계속 내시더니 야, 그냥 차 돌려. 오지 마. 친척집이고 뭐고 안 갈 거니까 오지 마. 하시더니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 너무 얼어붙어서 멍하게 남편을 봤어요.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곤란한 얼굴로 제 눈치를 보고 있고요. 어머님이 화가 엄청 많이 나셨나 봐. 어떡해? 미치겠네. 근데 내가 늦잠 자서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이야? 우리 엄마가 약속 늦는 걸 좀 많이 싫어하시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머님이 방금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안 오면 더 화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방금 상황이 너무 얼떨떨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무서워져서 어떻게 어머님을 봐야 하나 떨렸는데 정작 시댁에 가도 어머님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우리끼리라도 친척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없이 우리끼리? 엄마가 전화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친척분들 기다리실 테니까 우리끼리라도 일단 가자. 그렇게 어머님도 없이 친척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모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우리끼리만 왔어요. 엄마 연락도 안 되고. 그 말에 이모님이 뭔가 또 그랬냐는 표정을 슬쩍 지으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뭐 하나는 일 있었어? 그냥 저희가 좀 늦게 갔다고. 에휴, 또 시작이네. 일단 들어와라. 그렇게 저희는 친척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말곤 처음 보는 분들이라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는 아까처럼 뭐라고 하실까봐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예, 엄마. 엄마 집에 갔는데 안 계셔서 저희만 일단 외할머니 되고 왔어요. 어른들 기다리실까봐. 그런데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 폰 너머로 악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긴 듯 했죠. 이모님은 혀를 차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화 엄청 났네. 어쩔래? 참. 저는 속으로 이게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화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늦은 거고 어쨌든 어른들 기다리실까봐 어머님 없이라도 저희끼리 친척집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소리 지르고 화내시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얼떨떨한데 저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우리 집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왔거든요. 저더러 오면 죽여버린다고 하시는데 그거 보고 저 입이 떡 벌어지고 손이 떨려서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폰을 주우면서 문자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이모님도 와서 문자를 보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죽여버린다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남편도 이모님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익숙해 보이는 겁니다. 아휴, 너네 엄마 왜 저러니? 문제다 문제. 누가 말려 저 성격을.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저도 너무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저도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늦잠 잔 거 100번 잘못했다고는 해도 사과도 드렸고 시간으로 쳐도 10분, 15분 늦은 건데 이렇게까지 욕하고 난리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꾸지람 한번 하시고 다음번에 늦지 마라 정도 하셔도 저 충분히 다음부턴 조심할 거고요. 그런데 길길이 날뛰고 며느리한테 죽여버린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나요? 저도 어머님의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났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원래 성격 이러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 내가 잘못한 게 이 정도라면 어머님은 지금 나한테 씹으로 화내고 계신 거야. 너무 과하다고. 그때 이모님 하는 말 들으니까 어머님 이러는 거 한두 번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 말에 남편이 엄마가 조금 성격이 극단적이고 한번 기분이 수틀리면 화를 좀 과하게 내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가족들한테 다 그런 적이 있어서 가족들도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좀 욱하는 게 있어. 근데 또 시간 좀 지나면 풀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우리 엄마 냅두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정말 며칠 뒤 어머님은 기분이 풀리신 건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순간 욱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사과를 하신 거죠.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는 안 됐지만 어른이신데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다 보니 저도 역시 죄송했다고 하고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 저희 신혼집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형님은 역시나 안 온다고 하셔서 어머님만 저희 집에 오셨죠. 음식도 잘 먹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때 통화할 때 나한테 화냈던 분이 이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고 재밌게 얘기를 잘하셨어요. 남편도 그날 술을 조금 먹었다 보니 어머님은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중을 나가려는데 아유 됐다. 지수까지 나올 것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자기가 나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살펴가세요, 어머님. 하며 현관에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이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기에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는데 택시 타는 거 보지도 않은 게 괘씸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어머님. 너는 집에서 그따위로 배웠어? 하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네? 시어머니가 집에 가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 밤에 시어머니가 가든지 말든지 네 알 바도 아니야? 하면서 그때 그 목소리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 너무 무서워서 또 심장이 뛰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마음을 다잡고 할 말 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어제 어머님이 나오지 말라고. 너 내 얘기 참 잘 듣는다.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래? 예의 삼아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나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악을 써대는데 저더러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나오지 말랬는데 나오면 시어머니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그냥 참고만 있기는 싫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배웅 못 해드린 건 죄송한데요. 분명 어제 어머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종엽 씨도 저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뭐야? 그리고 그냥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세요?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네가 뭔데 나를 우습게 봐. 너 내가 이혼했다고 나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배웅도 안 하고 지금도 이렇게 따박따박 네 할 말 다 하는 거냐고.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이러세요? 네가 지금 이러는 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는 겁니다. 어머님 흥분하실 대로 흥분해 있었고 통화 길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저 그리고 지금 회사입니다. 곧 회의 들어가 봐야 돼요. 일단 전화 끊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끊어! 저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저 진짜 무섭더라고요. 회사로 찾아오시는 거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폰 놔두고 일단 회의 들어갔습니다. 그날 진짜 심란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이상한데 나 진짜 결혼 잘못했구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3통이나 와 있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이러셔? 미치겠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도 갑갑한 속으로 일단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어머님이 너무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집에 와보니 남편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씻고 나올 테니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설마 하는데 남편이 누구세요? 하면서 바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이 확 달려들어 오셨어요. 놀랄 틈도 없이 달려오신 어머님이 제 머리통을 휘갈기듯 때리는 겁니다. 저 어머님한테 머리통 맞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아픈 것보다 이게 뭔가 싶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는데 어머님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어머님을 막아서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게 시어머니를 알기를 아주 개똥으로 하는 거지. 저는 제가 어머님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저도 고함 질렀어요. 지금 저 때리셨어요? 그래! 너 내가 전화한 거 못 봤어? 근데 전화 하든 말든 씹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전화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저 이거 고소할 겁니다. 고소? 이게 진짜? 그러면서 또 달려들려고 하시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머님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가방 챙겨서 도망치듯이 나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으면 어머님이 달려올 것 같아서 근처 사람 많은 카페에 갔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입술만 물어뜯고 있으니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여기로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긴 말 할 것 없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너네 엄마 미친 거라고. 어떻게 나한테 폭행까지 하느냐고. 너네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다고요. 남편을 보는데 분통이 터져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이혼은 하지 말자고 빌기만 하고 제대로 된 해결 방안도 못 내놨습니다.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지네 엄마 저런 사람인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저한테 속인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했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혼할 결심이 있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속상해 하실까봐 맞았다는 얘기만 쏙 빼고 나머지만 다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친정에서 지내는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친정에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의 뜻이 확고했기에 남편을 안 만나줬는데 맨날 찾아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은 만났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빌었고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된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봐도 된대요.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어머님이 그 성격에 퍽이나 가만히 있겠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엄마도 그날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엄청 후회하고 있으셔. 후회하면 뭐해? 또 기분 나쁘면 나한테 고함 지르고 손찌검 하실 거잖아. 내가 진짜 그나마 당신 엄마니까 고소 안 하고 참은 거야. 알아. 앞으로 절대 우리 엄마 안 봐도 돼. 진짜야.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 없으면 나 진짜 죽어. 엄마가 성격이 저래서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나는 우리 엄마라서 저버릴 수도 없었어. 나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면서 서러움에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라서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원래부터 저랬느냐 물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더군요. 엄마가 성격이 좀... 솔직히 저 정도면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병원 얘기만 하셔도 누굴 정신병자로 뭐냐고 하시니까. 참나. 저는 문득 이혼했다는 아버님과 연락도 잘 안 한다는 형님이 생각나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랑 어머님 이혼한 거 어머님 저런 것 때문이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형님이 친정 잘 안 오는 것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더욱 우리 엄마를 못 놓겠다는 거야. 가족이 다 모른 척 하는데 나까지 그러면 우리 엄마 어떡하냐고. 참 눈물 나는 효도다. 그래서 나한테도 속인 거야? 속였다기보다 결혼하려고 했으면 나한테도 말했어야지. 일부러 속인 거잖아. 심지어 내가 어머님 어떤 분이냐 물어보기까지 했어. 뭐? 평범? 네 눈에는 저게 평범이야?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차마 솔직하게 말은 못했어. 엄마도 너한테까지 그럴까 싶기도 했고. 하면서 붙잡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는데 미우면서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얘기 나오는 거긴 하지만 남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으니까요. 남편은 이혼하지 말자고 저를 끝까지 붙잡았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앞으로 절대 안 보고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폰에서 시어머니 번호도 다 차단했고 집 비번도 바꿨어요. 하지만 그것도 좀 불안했던 저는 전세 기간이 꽤 남았음에도 집까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모자란 돈을 보태주셨고 대출도 조금 껴서 아예 매매로 산 거죠. 남편에게 이사한 집은 절대 어머님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알려주면 진짜 이혼이라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존재를 지우고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예 이혼 서류 하나를 화장대에 넣어두고 남편한테 작성도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나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바로 제출할 거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합의했죠. 집까지 옮겼음에도 어머님이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에 관한 얘기도 할 필요 없다고 했기에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 웬일로 음식과 와인까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평소엔 그런 적이 없기에 저도 놀랐는데 남편은 그냥 준비해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보는 겁니다. 저기 지수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듣고 무조건 화내지 않기? 뭐야? 무슨 말 하려고? 저는 남편이 괜히 저러니까 덜컥 겁나더라고요. 나 몰래 사고라도 친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 나 몰래 무슨 사고 쳤어? 에이, 내가 무슨...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말해봐. 있잖아. 길게는 아니고 그냥 한두 달 정도만 엄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어떨까 싶은데. 남편의 말에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에게 폭행당해서 인연 끊고 산 지 2년째이고 다시 어머님을 보는 일이 생기면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 와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실은 엄마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전세인데 집주인이 이번에 터무니없이 전세금을 너무 올린 거야. 그 전세금 못 맞춰주면 집을 빼라고 하더라고. 자기 자식 살게 한다고. 그래서? 엄마도 기분 나빠서 그냥 집 빼겠다고 했거든. 근데 아직도 마땅한 집을 못 구해서. 아니, 그래서. 집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 계시면 어떤가 싶어서 내가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해볼 건데. 이혼 서류 들고 올까?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왜 그래? 일단 화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약속 저버릴 거야? 나 당신 엄마한테 무려 맞았어. 그날 당신 없었으면 당신 엄마 나한테 해코지했을지도 몰라. 아, 우리 엄마가 무슨 그렇게까지. 직접 보고도 몰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어머님 성격 아무도 감당 못한다며. 건들지만 않으면 평소에는 괜찮으셔. 내가 뭘 건드렸는데? 솔직히 너도 잘한 건 없지. 천명절날 늦잠을 자질 않나. 시어머니가 간다는데 배웅도 안 나오고. 하면서 은근슬쩍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어요. 제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폭언을 듣고 폭행까지 당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당신 말뜻은 뭐야? 내가 폭행 당할 만하다 그거야? 너는 무슨 폭행이라는 단어까지 써. 그냥 엄마가 머리 한 대 툭 친 거 가지고. 머리 한 대 툭? 2년 전에는 자기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면서 저한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던 남편이 이제 와서는 은근슬쩍 자기 엄마 두둔하면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저 화가 나서 서랍장 안에 있던 이혼장 들고 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다시는 당신 엄마 안 본다고 했었어. 근데 뭐? 합가? 내가 미쳤어? 합가하느니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제 말에 남편도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 너도 진짜 독하다. 내가 독하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건 맞아. 하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아예 안 보고 살았잖아. 우리 엄마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았잖아. 여태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안 볼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야. 그래서 당신은 당신 엄마 계속 보고 살았잖아. 내가 당신까지 못 보게 말렸어? 당신이 당신 집 가든 말든 나는 상관도 안 했잖아. 우리 엄마도 참 불쌍하지. 결혼했는데 며느리는 아예 없는 사람인 마냥 무시하고. 솔직히 엄마도 잘못은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냐고. 저 그 말에 뒷목 잡았습니다. 대가?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는데? 며느리한테 폭언하고 폭행해놓고 그 대가를 뭘 치렀냐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구나. 내가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이혼했어야 했어. 너는 이혼이 무슨 무기냐?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아무렇지 않게 한 적 없어.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걸 봐. 분명 어머님 다시는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그거 다 잊었어? 그래서 여태까지 지켰잖아.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엄마가 당장 길바닥 내앉게 생겼는데 아들인 내가 모른 척하라고? 적당한 집 구해.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어떻게 아무 집이나 구해. 왜 못 구하는데? 당장 길바닥 앉는 것보다 낫지.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엄마도 그때 일 후회하고 이제 안 그러셔. 예전이랑 달라. 성격 많이 누그러지셨고. 싫다고 했어. 너네 엄마 얼굴 보기도 싫은데 합가? 내가 정신이 나가도 그렇게는 안 해.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여태까지 지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나는 네가 하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야 돼? 이 집이 너만의 집이야? 같이 사는 집 아니야? 막말로 장모님이 똑같은 사정이라 치면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내가 장모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아니, 우리 엄마는 그런 상황이 돼도 자식한테 안 기대시고 적당한 집 찾아서 바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뭐? 잘났다 정말.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쏘아보더니 와인을 싱크대에 들고 가서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쿵쿵거리며 방에 들어가서는 방문이 부서져라 닿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지가 화를 내나요. 분명 약속해놓고 각서까지 써놓고 2년도 안 돼서 딴소리나 하면서 도리어 펄쩍 뛰고 있고 내가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아들내애를 못 살게구나. 이혼이라도 해야 속 시원하신 건가 싶었죠. 저는 어머님과 합가를 할 생각이 개미 발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이혼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때 폭언과 폭행당하고 어머님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머님은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살다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 입 꾹 닫고 지내더군요. 지가 더 화난 척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말 섞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뜸 저에게 통보를 하더군요. 엄마 모시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이제 집 빼줘야 되는데 당장 집을 못 구했다고. 내가 내 엄마 좀 모시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박하게 굴 거야? 도대체 왜 못 구한다는 건데 집주인이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솔직하게 말해. 못 구한다는 거 진짜 맞아? 안 구하는 거 아니고? 은근슬쩍 밀고 들어와서 합가하려고 안 구하는 거 아니냐고. 야! 야?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아주 지멋대로지. 너 이제 와서 보면 우리 엄마한테 맞을만 했어. 뭐가 어째? 내가 맨날 너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해실실하니까 남편이고 뭐고 아주 우습게 보이지? 이혼이 무슨 무기 있냐.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아주 막 나가네. 어머님이 이러라고 시키디? 남편은 제 말에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필요 없고 난 엄마 모시고 올 거야. 아주 대단한 효자 나셨어.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해 줄게. 어머님이랑 둘이 살아. 너 이혼 얘기 한 번만 더 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남편은 갑자기 작게 욕을 읊조리더니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처음 봐서 깜짝 놀랐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맨날 네 눈치 보고 맞춰주니까 사람 우습게 알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이 집의 가장이 넌 줄 알아? 가장? 나 그까짓 거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최소한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어머님한테 맞았고. 아, 또 그 소리. 그래, 우리 엄마가 대단하게 잘못했네. 고귀하신 며느님 건드리는 게 아닌데 잘못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소리 안 했어야 되는데. 라면서 비꼬는 겁니다. 저 진짜 남편의 밑바닥을 그때 다 본 기분이었어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그렇게 치졸하고 찌질한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자기 엄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엄마 모시고 올 거야. 그리고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랬단 봐. 우리는 끝이야. 이혼. 제가 그러든가 말든가 남편은 무시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혼이라도 강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과 폭력적인 모습, 저를 싸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 모시고 싶으면 혼자 잘 모시면 되겠네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엔 설마 진짜 어머님을 모셔오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어머님을 모셔올까?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냉전 중이었는데 주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그 전화를 받았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며 좋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엄마, 들어오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라는 말에 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있고 어머님이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2년 만에 어머님을 보는데 그 순간 예전에 폭행당했던 때가 떠오르면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슬쩍 흘겨보셨어요. 오랜만이구나.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벙쪄 있는데 남편은 저를 무시하기라도 하는 듯 어머님 가방을 안에 들여놓더라고요. 어머님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집도 제대로 안 치우고 사니? 아휴, 너 저분에서는. 그러면서 소파에 앉으시는 겁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 오셨어요. 인사 한마디가 없니? 물이라도 한 잔 가져오든가. 저는 입만 떡 벌리고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서 있어? 여지껏 시어머니 없는 셈 치고 아주 신나게 잘 살았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도 내 아들 부탁으로 여태까진 아무 말 안 했다. 속이 뒤집어져도 참았어. 엄마, 그런 소린 그만하세요. 내가 못할 소리 했어?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이혼이니 뭐니 하면서 인연을 끊자고? 나 참, 나 아주 좋은 건수 잡았지? 엄마, 알았어. 나도 기분 상해서 하는 소리잖아. 내 방은 어디야? 저쪽 작은 방. 어머님은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이렇게 작은 데서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매트 하나 깔면 끝이겠네. 그래도 남은 방 2개 중엔 이 방이 더 커요. 안방을 비워주지는 못할 망정. 내 팔자야. 저는 어머님과 남편 하는 꼬라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니? 뭘 그러고 있어? 물이나 한 잔 가지고 오라니까. 내가 들고 올게. 됐어. 지수 네가 들고 와라. 내가 분명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없다. 며느리가 없어. 이게 말이나 되니? 뭐하고 서 있냐고. 물 들고 오란 소리 안 들려? 소리를 또 빽 지르시는데 그제야 현실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게 시어머니 말 무시하는 것 봐. 아, 엄마,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에휴. 저는 안방에서 남편과 어머님 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딘가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저에게 전화가 왔던 그곳이요. 그렇게 통화를 끝낸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모시고 온 거야?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뭐야? 너 내가 오는 거 싫다고 했어? 그럼 좋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걸 생각하세요. 저 그때 당장 이혼하고 어머님 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은 거 참았거든요. 어머님 다시는 안 본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님을 마음대로 모셔오기까지 했네요. 그래서 이 집이 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집 온다는데 네가 뭔데? 너 또 맞아볼래?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그때는 저도 엉겁결에 맞았는데요. 어머님만 성질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돌더라고요. 이게 진짜 해보자는 거야? 어디 해보세요. 근데 이번엔 깽깜무실 가고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그냥 안 넘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 방에서 들고 나온 이혼 서류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말했지. 어머님 모시고 오면 이혼이라고. 너랑 나랑은 끝이야.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혼해라. 종여봐, 너 쟤랑 이혼해. 시부모나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너 같은 애 우리도 싫어. 어디서 제대로 배워먹지도 못한 게. 며느리 손찌검하고 기분 나쁘다고 악쓰고 욕하는 어머님보다는 제가 더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요. 뭐가 어째? 어머님 또 저를 손찌검하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그런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야, 너도 적당히 해. 엄마한테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실랑이가 이어지던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가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되게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셨어요. 안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 바꿔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렇게 남자와 함께 부부로 보이는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과 남편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더라고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남자와 함께 부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어머님이 입만 떡 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거실은 잘 못 보고 방만 보더라고요. 안내해 주시는 남자가 저한테 힐끔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 저기 서 있으신 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둘러보세요. 저는 그 부부에게도 말했습니다. 저희 집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거 아시죠? 가격 괜찮으니까 잘 보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제 말에 남편이 확 다가오더니 제 팔을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누구야? 보면 몰라? 부동산 중개업자랑 집 보러 온 사람들이잖아. 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님도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집을 내놨다고? 제가 미쳤나 보네. 누구 맘대로?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니 중개업자분과 부부도 놀라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보세요. 어차피 제 집이고요. 처분할 생각이거든요. 야, 너 미쳤어? 집을 누구 맘대로 팔아?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중개업자분하고 부부가 힐끗거리더니 다음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야, 누구 맘대로 이 집을 파냐고? 그러면서 저를 패대기 치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개업자도 놀라서 어머님 말리고 그 부부도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저기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그렇게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남편까지 달려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집안일이니까 나가시라고요. 아니, 지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집안일입니까? 아, 신경 끄고 나가시라니까요. 이보세요. 지금 이분이 위험하신 상황 아닙니까? 저기요, 저희 어머니고 제가 남편입니다. 위험한 상황 전혀 아니니까 다들 그냥 나가세요. 아, 나가라고 내 집에서! 그러면서 그 부부와 저희 남편까지도 실랑이가 붙었어요. 그 부부는 화를 내며 보란 듯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중개업자분이 말리고 있는 와중에도 저한테 욕을 하면서 악을 썼고요. 누구 맘대로 집을 팔아? 누구 맘대로? 제 집이니까요. 이게 왜 네 집이야? 내 아들 돈도 들어있잖아. 꼴랑 2천만 원이요. 그거 돌려줄게요. 집 팔리면 돌려줄 테니까 들고 그거 보태서 아들이랑 살 집 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 또 치셨죠? 어머님은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그땐 넘어갔지만 이번엔 절대 안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소란이 일었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집 보러 왔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된 중개업자분과 부부 내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필요한 증언 있으면 해준다고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시려 하시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했고 저희 부모님도 경찰서로 오셨어요. 제가 폭행당했다고 하자 저희 엄마 아빠도 열받아서 남편과 남편 엄마 때리려는 걸 경찰관분이 겨우 말리셨어요. 누굴 때려?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때려? 당신도 똑같이 맞아볼래? 강서방, 아니 강서방은 개뿔. 야, 너! 이러려고 이혼은 안 된다고 싹싹 빌었어? 니네 엄마가 저런데 합가? 네가 제정신이야? 저 양반이 미쳤나?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리고 내 아들한테 왜 지랄이야? 이 여자가 정말... 경찰관이 겨우 뜯어말렸고 경찰서 안에서도 소동이 한바탕이었죠. 폭행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폭행 고소 가능했고 저희 부모님 선처 절대 없다고 저런 여자는 콩밥 먹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절대 합의나 선처할 의지 없다고 밝혔고요. 어머님은 그때까지 상황 파악 안 되는지 난리치고 있는데 나중에 경찰관이 심각하게 경고하니까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깨갱하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상대로 폭행 고소 진행했고 더불어 변호사 상담에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도 바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도 처음에는 상황 파악 안 되는지 큰 소리 쳤는데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한 번만 봐달라며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2년 전에 저희 집 찾아와서 이혼만은 안 된다며 그토록 빌었던 그 모습으로 또 제 앞에서 빌고 있는데
그때는 넘어갔지만 이번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때리신 일은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었고 저희가 선처를 안 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그 집을 싸게 처분했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그 부부에게요. 저를 도와준 만큼 좋은 가격으로 잘 넘겼어요. 갑자기 중개업자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고요. 남편이 저에게 어머님 모시고 올 거라고 통보했던 날, 저는 약간은 홧김에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요. 시세보다 싸고 위치도 좋으니까 저희 집을 보러 오려는 분이 많았는데 사실 저도 홧김에 낸 것이었고 그때까지도 이혼을 할지 안 할지 확고히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집 보러 갈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죄송하다며 일단 보류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도 마침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연락이 와서 이 집을 꼭 보고 싶어하는 부부가 있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매물은 다시 생각해보고 내는 걸로 하겠다고 거절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남편이 무대뽀로 집에 쳐들어오니까 방에 들어간 저도 다시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전화해서 집 보러 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분들 앞에서도 어머님이 저를 폭행하셨기에 그분들이 목격자가 되셨어요. 사실 폭행당해도 증거 없으면 곤란하기도 한데 때마침 그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고소할 수 있게 된 거였고요. 본인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손찌검까지 하시던 어머님은 경찰서에서 고소당하고 시겁당하고 나니 아차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택적 분노 조절에는 금융치료가 직방이라는 말처럼 벌금으로 생돈 날리고 아들 이혼시키면서 위자료까지 물리고 나니 어머님도 제대로 쭈그러들은 것 같더군요. 고소 진행할 때 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우는데 듣기 싫어서 한 번만 더 전화하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또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울다가도 바로 태도 바꿔서 따지시더라고요. 뭐 협박죄? 너도 참 너무한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머님만 성질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저 어머님한테 맞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요. 어머님이 제 시모라는 이유로 저한테 함부로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 소송 중이고 이제 완전 남남이에요. 그나마 제가 한때 가족이었으니 이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리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이 있죠. 그거 어머님 얘기예요. 뭐야? 어머님이 기분 좀 상한다고 성질내고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 결국은 상황 봐가면서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어머님 옆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없지만요.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저라고 행복하려고 한 결혼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돼서 끝났는데 좋겠나요? 아무리 어머님이 벌금 내고 저는 위자료 받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결국 저한테도 상처가 남는걸요. 이런 난장판을 끝으로 내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싶어서 한동안 좀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면서 그래도 다 해결됐으니 이제 잊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저런 성격인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작정하고 속였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 어찌 알고 피했겠나요. 그저 운이 나빴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전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인지 어머님 눈치를 유독 많이 봤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화가 나면 돌변하셨다 보니 어머님 눈치를 계속 살필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싫어서 결국 멀어진 남편 누나와는 달리 남편은 그냥 어머님한테 적당히 맞춰드리고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단호하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도 남편처럼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어머님 기분이 상하실까, 갑자기 화내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님 눈치 보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기분 맞춰드리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제 나름대로는 성격 파탄자 어머님과 비겁한 남편을 그나마 잘 끊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보란 듯이 어머님을 모시고 온 남편, 그리고 그때 보였던 남편의 폭력성,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에게도 어머님 같은 모습이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끝낸 게 다행 아닌가 싶습니다. 다 끝을 냈으니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